집안의 물건을 구할 때도 오래 쓸 것에 대한 생각 속에서 구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코스트를 타임으로 나눠야지 진정한 소비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그 자세 교정 또한 한 번 이번에 배워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그 항상 재밌는 거 없냐고 하시잖아요. 그 지난번에 코인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비트코인이 그때 제가 반올림해서 1억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1억 5천 넘고 예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 찍고 그랬어요. 다만 문제는 나는 이제 돈이 있다면 또 미래의 가장이라면 미래의 빅 트렌드, 그레이트 밸류에 돈을 태우는 게 의무이지 않느냐. 나는 의무라고 봐.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분산하라지. 사실 내가 투자자들한테 이런 투자 얘기를 자주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점에서 달라. 나는 일단 사실 그 본질을 생각하거든. 본질. 근데 투자자들은 피상을 생각하는 것 같아. 난 가치를 생각하거든. 가치. 다른 사람들은 가격을 생각하는 가격. 프라이스는 시장에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를 못해. 근데 밸류는 내가 추정할 수 있잖아. 가격은 추정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이 가격 얼마까지 떨어져요? 언제 올라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야. 믿으면 안 돼. 그건 믿을 수도 없어. 믿어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 이번에도 편지를 썼지만은 많이 떨어지면, 얼추 떨어졌다면 사는 거지. 가격 채점 어떻게 예측하냐. 자, 세 번째로는 나는 5년, 10년을 생각하는데 투자자들은 내가 하는 말을 일주일, 10일 만에 이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밸류가 아니고 프라이스,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인내의 문제이지. 나는 인내한다는 속에서 접근하거든. 네 번째로는 비트나 테슬라를 산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자산으로 분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자산에 대한 가치 추정이 틀려도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자산 분산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투자하는 것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직면한 투자 환경과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의 투자 환경이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투자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나는 본질의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본질의 관점에서 가치를 생각하고, 본질의 5년에 10년의 터울을 생각해서 비트와 테슬라를 생각하고, 또는 20년, 30년을, 그리고 다른 자산 속에서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분산으로서 두 종목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질 아닌 피상으로서 내 얘기만 듣고, 가격적 관점에서는 내일 오르겠지, 내일부터. 그리고 일주일 만에 더블 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몰빵.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은 결코 내가 말하는 의도랑 다른 거거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점에서 우리 손녀딸한테 주고 싶은 핵심 자산이 뭘까라는 속에서 테슬라랑 비트는 있지. 근데 왜 갑자기 비트냐? 아, 그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진짜 꽤 오르길래 그건 뭐 비트코인 말고 다른 디지털 코드로 만들어진 자산을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속에서 나는 사실 비트만 보지.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은 세 가지 점에서는 동일한 속성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달라. 세 가지가 내가 생각하는 거. 일단 썩지 않아. 디지털 코드는 썩지 않잖아. 두 번째, 저장하기 쉬워. 세 번째, 남한테 쉽게 줄 수 있어. 이동성의 문제이지. 보존성, 저장성, 그리고 이동성에서 탁월해. 금보다 더 탁월하지. 비트를 포함한 알트코인 다 모두 다가. 다만 비트만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아도 나는 희소성이 결여되면 밸류는 없다고 봐. 다이아몬드가 공기보다 효용적 측면에서 낮아. 그럼에도 가격을 유지하는 수급 측면이거든. 또 공기는 너무너무 효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이유는 공급이 무한대잖아. 그래서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수급이야.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지배적 차이점은 나는 희소성이라고 봐. 그래서 나는 희소성이 존재하는 것만이 즉 수급적 관점에서 공급이 제한적인 것만이 나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지. 알트 말고 스테이블 코인들은 좀 관심 있으신 거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신뢰적 측면에서 보완이 되고 공급적 측면에서 보완을 준다면 한번 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여전히 비트가 월등하고, 그러니까 거래적 측면, 즉 화폐적 측면에서는 바로 신뢰성 측면과 그리고 그 공급의 제한성, 무제한성을 좀 극복해 준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USDT, USDC가 주로 많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테더사를 믿을 수 있어? 서클사를 믿을 수 있어? 라는 이제 신뢰성 측면에서 좀 그랬거든. 현재 있는 두 개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점,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점을 없애는 시도가 최근에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 너도 알지 모르겠다만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법이라고 얘기하지. 미국 상원을 통과했는데 2차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하원 조정위를 걸쳐서 최종 법안으로 상정했을 때 이 법안의 효력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통과 가능성이 미국에서 그동안 이해다툼이 많았거든, 민주당과 공화당 측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효용 측면에서 최근에 그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미국이 달러를 기반으로 온갖 그 달러 찍어내서 원유를 사고 찍어내서 상품을 샀잖아. 그 결과로서 엄청난 무역 수지 적자,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감내했던 게 과거 역사잖아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최근에 관세쟁을 겪으면서 두려워했던 게 아마도 그동안 미 국채를 샀던 외국인들이 또 미국 달러를 믿었던 외국인들이 혹시 최근에 관세쟁 덕에서 믿음을 저버렸을 때 미 국채를 팔아버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하면 그게 가장 두려웠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이 문제가 관세쟁이 끝나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남아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달러가 진짜 믿을 수 있어라는 의구심, 그리고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라는 의구심을 풀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미국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미루던 차에 지금도 속으로 굉장히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아.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야 돼. 네 환전할 때 어디 가냐? 은행 가야 되잖아. 또 그걸 붙일 때 또 복잡한 송금 절차를 외국에 보내잖아. 그리고 달러 환전할 때 그 은행 문 10개만 하잖아. 그런 그 불편함이 디지털 자산에는 없거든, 본질적으로. 그 민간업자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우리가 살 거 아니야. 전 세계 사람 살 거야. 왜? 인터넷망에 살 수 있으니까. 달러는 지금 은행 가서 사야 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인터넷 살 수 있잖아. 인터넷망으로. 또 24시간 살 수 있잖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 그 대신 스테이블코인 발행만큼 뭐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돼? 달러나 미국채 또는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겠지.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달러에 대한 수요 이상으로 미국 정부하에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양이 급속히 확산된다면 그 속에 담겨질 달러의 수요는 굉장히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미국채도 급격히 증가하겠지.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최근에 불안에 떨었던 미국채의 매도, 신뢰 기반의 달러 매도세를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곳에서 다른 나라는 안 할까? 다른 나라도 결국 해야 돼. 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럴 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은 결국은 우리 민간 수요자들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어?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 같아. 자, 미국 민간업자가 법적기관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수십 개의 기관이 발행할 거야. 또 각 나라도 디지털 화폐에서 낙오되지 않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법적 지위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너무 많이 발행되는 과정 속에서 최고는 뭐냐? 너는 어떤 코인을 좋아하겠냐? 스테이블 코인이야. 내가 돈을 뭐를 넣지? 달러, 미국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을수록 결국은 달러나 미국채도 안 믿을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진정 화폐로 볼까? 그 뒷단에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더 높이 주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의미는 비트코인은 자산 가치로서 영원히 주목할 자산으로 보는 거고, 미국이 입법을 한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무한대 발행을 의미하고, 그 의미는 초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와 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우월성을 확보하면서 미국 달러 가치의 안정화 또는 상승, 미 국채 수익률의 안정화, 미 국채 가격의 상승이라고 도움이 될 것 같아. 하지만 결국은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보거든. 그때 결국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가 준비금을 마련해야 될까? 만약에 한국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준비금으로서 비트코인을 60% 가지고 있는 나머지 40%를 원화로 가지고 있다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더 주목할 것 같아. 그 의미는 공급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벗어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 외에는 없거든. 금도 공급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었잖아. 기축 자산으로서. 그런 점에서 나는 이번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의미는 알트코인이 갖고 있는 신뢰와 변동성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화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속에 스테이블 코인의 무한한 발행,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또는 미국 내에 또 각 나라에 몇 개씩 발행한다면은 그 친구들 속에서의 비교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쟁탈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그러면서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는 사실 국제결제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카드를 많이 쓰잖아. 아멕스, 비자 카드. 그들 회사의 지위도 한번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사실 비자망이라든가 아멕스망을 활용하면서 많은 돈을 그들은 받고 있잖아. 근데 스테이블코인이 세계적인 화폐의 대안이 된다면 결제망을 쓰지 않는 이런 그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송금의 주요 수단이 되게 되면 그런 그 카드사의 입지도 좀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스타벅스나 테슬라나 그런 회사들이 미국 패드나 아니면 통화관리청 등등의 그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기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머니가 있잖아. 그 머니를 스타벅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그 코인으로 전 세계에서 화폐 발행 기관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의 역할이 다른 기업들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엄청 폭넓게 하시네요.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통화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통화를 발행을 못했어.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이 있어야 돼, 중앙은행에. 그걸 금 본위기의 통화 제도로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게 아니거든. 경제 규모는 커진 단수는 통화 수요는 늘 것이고 금이 그만큼 따라와야 되거든. 금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미국이 달러 베이스로 기축 통화를 만들었지. 금 없어도 된다. 중앙은행은 금 없이도 통화를 발행해도 된다는 거. 미국이 제안하면서 그게 이제 브레튼 우드 협정이잖아. 브레튼 우즈 금 본위기로 탈출. 그 후에도 미국은 달러로서 굉장히 많은 기축 통화 역할을 했거든. 뭐를 믿고 금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달러를 원했어. 내 생각으로는 1974년도에 페트로 달러 협정이 있었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간에. 전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이 사우디잖아. 네. 원유를 살려면은 달러를 가져와라. 달러로만 원유 살 수 있다는 협정이 페트로 달러 협정이야. 그 협정이 없었다면 달러 기축통화가 되질 않아. 그래서 현재 기축통화가 유의됐던 것은 금 본위제가 70년대 초반에 없어지면서 페트로 달러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 깨를 낸 거지. 그래서 사우디한테 야 너희들 원유 팔 때 이상한 화폐로 가져오면 너 원유 팔지 마. 달러로만 가져와야 돼. 그러면 원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필요하잖아. 전 세계에서 다 필요하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무조건. 원유를 사려면. 그 협정이 없었으면 달러를 가질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페트로 달러 협정이 그동안 달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미국 달러만 있어야지 원유를 살 수 있다는 페트로 달러 협정 이후에 미국 달러가 이 기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떤 나라의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매력적인 화폐가 될까라고 할 때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지. 미국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비트코인 50% 가지고 있어야 돼. 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승자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공급 제한적인 상품이야. 희소하니까.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새로운 자원은 뭐냐? 전기 에너지와 컴퓨팅 파워 그리고 데이터라고 그랬잖아. 그 속에서 전기 에너지를 살 때 반드시 특정 스테이블 코인, 달러처럼 원유를 살 때 달러 필요하듯이 특정 스테이블 코인, 미국이 또 지정하겠지. 뭐 그거야 이제 우리 상상인데 만약에 저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전기를 많이 쓰잖아. 사실 앞으로는 전기 에너지가 기축 에너지라고 난 늘 얘기했잖아. 내가 지도를 요즘 걸 때도 전기 에너지로 본 지구를 형상을 해. 전기 에너지로 본 각 국가의 가치를. 사실 나는 자연과학의 가장 기초값은 수학이고 인간이 사는 사회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학문은 지리라고 봐. 지리. 지금까지 지도는 이 자연지리적 관점의 지도이고 인민지리적 관점은 이렇게 하죠. 사람 수로 지도를 만들어 주세요. 인구 수로 지도를 좀 만들어 주세요. 또는 그 전력 용량, 그 나라가 산출하는 전력 용량으로 지도를 만들어 주세요. 또는 이제 나는 이제 미래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로 보니까 3대 재생 에너지가 그잖아. 수력, 풍력, 또 그리고 태양광이라고 봤을 때 그 수력 에너지에 대한 용량, 잠재적 용량이지. 수력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용량을 기초로 그 나라의 지도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누구든지 그거는 상상을 열면 열수록. 선생님 그 병원 시간 다른데. 너무 부르다 씨. 잠깐만 가야지. 그렇지.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기반 또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의 화폐 개념으로 넘어간다.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은 지금까지 법중 화폐의 역사에서 디지털 코인이 생기게 되면 나는 드디어 디지털 화폐가 갖고 있는 비법중 화폐 기능, 그러니까 변동성, 신뢰성 이 두 가지 결여가 없어지잖아.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역사가 법중 화폐, 국가가 실제로 발행하는 법중 화폐 관점에서 화폐였다면 지금부터는 디지털 자산의 화폐화의 시초로 보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져. 선생님 이제 얼른 들어가. 맛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함께 리치 투게더 함께 부자 돼요. 그리고 투게더 포레버 오래 함께 해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플러스라는 단어하고 투게더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이 이제 에셋 플러스가 있고 또 펀드 이름에 리치 투게더가 있는 이유도 내가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회사 이름과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런 단어는 좋은 것 같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모두 함께 하자는 것은 좋은 단어가 아닐까. 한편으로 나는 사실 함께하는 걸 싫어하고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부자 되는 것만큼은 같이 나누고 싶으신 거죠? 그렇지.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사실 주식의 본질을 몰랐다면 이렇게 행복할까.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행복해야 되지?
라는 점에서 펀드라는 질서를 알았고 나는 투자의 대상보다는 투자를 대할 때의 자세 그리고 투자 대상을 고를 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촬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함께 리치 투게더 함께 부자 돼요. 그리고 투게더 포레버 오래 함께